안녕하세요. 한국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기초수급자분들의 장기 저축 공제, 오랫동안 긴 저축을 할 때 그걸 재산에서 빼주는 걸 장기 저축 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ISA 계좌, 아마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시청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계좌가 있는지 포함되는지 전반적으로 내용을 잘 모른다 라고 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작년 11월에 수급자 선정돼서 신청해서 며칠 전에 수급자 선정은 되었는데 월세 보증금 500, 금융재산 100년 만기, 그러니까 나머지 금융재산을 100년 만기 ISA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수급자 주식 투자가 당연히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고 거기서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급자 재산으로 봅니다. 네, 장기 금융 저축. 왜냐면 100년 만기이기 때문에 뭐 1년, 2년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긴 만기를 갖고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본인도 알고 있는 장기 금융 저축 공제 관련해서 자, 시청에 문의하러 가니 처음 전화 받는 분은 공제되는 내역은 없다. 장기 금융 저축 공제 그게 뭐냐? 어디서 봤냐? 라고 해서 아예 상담이 불가능했고 나중에 이제 아마도 다른 분이 조금 더 알아보고 전화를 주셨는데 ISA가 계좌가 공제 대상인 건 맞는데 3년 이후부터 500씩 공제된다. 이것도 좀 잘못된 틀린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다. 3년 이상 만기인데 3년인 계약인 사람은 다 못 받는 거냐? 본인이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상담을 받으셨던 그쪽 시청 직원분들은 내용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있냐? 2026년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 안내. 이 자료집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죠. 거기에 148쪽 장기금융 저축공제 나 항목입니다. 이 부분을 아예 쭉 설명해 드릴게요. 근거를 보시고 본인도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나중에 아마도 살고 있는 그 시청에서, 그러니까 보통 뭐 시, 군, 구청이라고 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이면 구청이 본인 담당지지만 뭐 땡땡시, 그러니까 전라남도, 뭐 여수시, 목포시 이런 곳에 사시는 분은 시청이 본인 담당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상담하시는 건 맞는데 그런 분들이 잘 모른다고 하니 어떤 근거를 들고 다시 한번 질문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148쪽이고요. 장기금융저축공제 가구당 뭐 아마도 1인 가구이시겠죠. 연간 500만원 한도로 최종 1,500만원까지는 빼주는 겁니다. 3년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수급자만 적용이 되고 부양의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장기금융저축공제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 신탁 중에서 3년 이상 가입 상품에 해당한다. ISA 계좌 포함. 그래서 ISA 계좌에 100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하셨고 3년 이상이니까 당연히 해당되죠. 그 다음에 금융재산 조사할 때 3년 이상 가입 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본인이 내가 100년 만기인 거를 신고할 필요 없이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군 구청으로 이분은 만기 상품이 긴 금융재산을 갖고 있다 라고 통보되니까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나는 그러면 금융재산에서 빼주는구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셨던 ISA 계좌, 이걸 뭐 생소한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금융투자, 주식투자 이런 거에 좀 익숙하신 분이라면 여기서 하면 세금 혜택을 많이 아껴준다는 것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이고 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상품으로 장기금융저축공제의 대상에 해당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모든 사회복지 공무원, 여러분이 상담하는 뭐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세밀하고 디테일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을 했을 때 좀 질문을 하고 이 부분을 좀 찾아보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 2026년도 자료에 14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적용 방법은 장기금융저축공제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 또는 장기저축 상품에 가입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수급자가 되기 전에 있던 걸 소급 적용하지는 않으니까 아마 이분이 올해 수급자가 되셨으면 올해부터 그 한도가 시작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품을 여러 개 가입했는지는 상관없고요. 이분은 아마 이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그 ISA 계좌 한도가 연간 500만원씩 반영이 됩니다. 3년이 지나야 반영된다라는 말이 좀 틀린 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3년짜리 적금을 가입했는데 4년 차부터 적용이 되면 앞에 3년은 전혀 보장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매년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2026년도에 신규 결정된 수급자가 매년 어떤 금액을 적용을 했어요. 적금을 해도 되고 ISA 계좌에 입금한 그 내역도 마찬가지 적용됩니다. 첫 해 2026년 400만원도에 본인이 적금을 넣었으면 빼주는 금액은 400만원.
두 번째 해는 또 400만 원 적금을 넣었으면 빼주는 금액은 누계로 되니까 800만 원까지 혜택을 본 거죠. 세 번째 3년 차에도 역시나 400만 원을 넣고 빼주는 금액은 누적으로 400, 800, 1200. 그래서 이분은 나는 1200만 원의 금융재산이 생겼구나 라고 스스로 인지하시겠지만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 금액을 없는 것으로 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기저축의 경우에는 수급자가 조금 목돈을 나중에 혹시 이제 탈수급할 때를 대비해서 모으는 경우에 이것 때문에 탈락하지 않도록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만기가 긴 상품에 적금을 가지고 입금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3년간 해지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공제를 계속 유지해 준다는 겁니다. 빼준다는 거죠. 근데 한도가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4년 차가 됐는데 역시나 또 4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런데 잔액이 이제 300만 원만 남아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최대 금액은 1,500만 원까지만 되니까 이분은 뭐 더 이상 입금한다고 해서 공제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계속 꾸준히 맥시멈 한도가 1,5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31년쯤에 해지를 했을 때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1,500만 원이 그대로 금융재산에 잡히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2월 되기 때문에 첫 해에는 200만 원밖에 적금을 못했는데 두 번째 해 6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500만 원 한도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첫 해에 적금하지 않은 것들이 2월이 돼서 합쳐서 800만 원 한도까지 적용이 됩니다. 뭐 이분은 아예 처음에 5년 만기 상품인데 1,800을 한 번에 예치한 거예요. 그럼 내가 첫 해에 1,800을 넣었어요. 그럼 500까지만 공제를 해주니까 1,200만 원은 그냥 금융재산이 늘어난 걸로 잡히게 되고 두 번째 해부터는 이제 잡히는 거 없이 1,000만 원, 1,500만 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예금을 하는지는 그냥 계획을 세우실 때 가장 깔끔한 방식은 내가 한도가 1년당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까지만 적금을 하고 최종 1,500만 원까지 적금을 할 수 있다. 보이시죠? 장기저축을 가입하고 수급자가 결정된 연도부터 연간 한도액이 500만 원까지 적용되고 그 연도에 채우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빼주는 금액은 1,500만 원이다. 그리고 해지하면은 다음 달부터는 적용되지 않고 그냥 재산 증가로 취급한다. 이게 바로 장기저축 금융공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셨던 분의 질문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ISA 계좌 자동으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ISA가 어차피 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이기 때문에 장기금융저축공제에 해당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청직원분이 좀 잘못 답변하셨던 3년 이후에야 공제가 되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고 가입한 첫 해부터 그러니까 장기금융상품을 이미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수급자가 된 거겠죠. 그러면 올해부터 얼마를 입금하든 500만 원까지는 그 금액은 본인의 금융재산에서 빼주고 누계로 따졌을 때 뭐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누계 금액은 1,50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해지하게 되면 그 돈은 그냥 본인의 금융재산에서 들어온다. 가입하고 있는 동안만 1,500만 원 한도까지 금융재산에서 공제 빼주는 것이 바로 장기금융저축공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시면 그리고 시청 직원분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이 지침이라고 하죠. 사업 안내, 이 자료직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 이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다. 아는 게 돈이다 한량이 그러더라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자료집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내가 봤는데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연락을 주셔라.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에 문의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걸로 이제 그 질문을 다시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